안녕하십니까, 발급입니다. 오늘은 할 말을 해야겠습니다. 이게 정부가 너무 위험한 승부를 걸었어요. 이게 삐딱선 타면은 정책 의도를 왜곡시키고 공격을 받습니다. 인기나 지지율 때문에 나라를 휘청하게 했다고.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제가 유튜브 하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한 말이 비자발적 기관 상방 포지션입니다. 그걸 다시 말하면 정부 정책 장세라고도 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대통령 장세라고도 합니다. 보통 이런 정책은 하방을 막아두는 장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가 만들어지는 조건은 경기가 이제 좀 둔화되는 국면, 그리고 이제 선거나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특히 이제 금융 시스템 리스크가 감지될 때 사용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뭐다냐? 바로 시장구조 전환 실험입니다. 주가를 경기 동향하고 환율, 그리고 외국인 수급하고 분리시키려는 시도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시장 메커니즘을 그대로 두면은 내수 심리하고 자산 효과, 그리고 기업 자금 조달 정책 목표가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혁신적으로 다 이제 시장 가격 결정 메커니즘 자체를 재설계하려는 목적이에요. 근데 의도적 시장 구조 전환 실험은 성공하면 이제 체제 전환이 되지만 실패하면 금융 신뢰 붕괴로 이어지고 아주 위험한 전략입니다. 특히 지금 구조는 이제 외국인 신규 자금 유입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환율, 대외 신뢰도 이런 거 리스크 감소하면서 내수 자산 효과만 추구하는 구조죠. 이제 그게 이제 지수 2,500 수준에서 볼만한 외국인 수급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탈도 그때보다 더 심하죠. 이제 그 덕분에 이제 외인 자금이 국내로 오지 않아 환율 방어가 더 어렵게 되고, 이게 이제 연결고리의 이제 취약점이죠. 가장 큰 패착은 이제 환율 채권 안정보다 주가를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탈을 유발하면서 주가 상승만 올렸는데, 이게 선진국 시장에서는 거의 없는 사례예요. 반대로 말하면 혁신 계획을 세우고 비선진화 정책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디서 착안했나? 바로 미국에게 겁나게 두드려 맞고도 버틸 수 있었던 1990년대 일본 플랜에서 가져온 것 같아요. 일본은 이걸 성공시켰죠. 그렇다고 일본이 그때 지금 우리처럼 주가를 미친 듯 끌어올리지는 않았고, 주로 이제 하방 경직에 사용했죠. 저도 잠깐 이 모델을 고민을 했는데, 옛날에. 이게 그럴싸하지만 일본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 이유는 뭐 일본은 세계 최대 순대외 자산국이고, 일본은 구조상 경상수지 흑자로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일본은 엔화가 올라가면서 금융시장이 내국인 중심이었죠. 그래서 외부 영향을 덜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걸 시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그 배경의 가장 강력한 힘은 엔화가 달러랑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뢰도 높은 준 기축통화라는 겁니다. 원은 안 그러죠.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뭐 거의 반대죠. 달러 결제 의존도가 절대적인 나라고, 또 무역 구조로 돼 있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주식 채권 시장이고, 뭐 에너지 원자재 수입국이고, 경제 및 이제 군사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사이클만 믿고 대미 정책 고려 없이 너무 밀어 올린 겁니다. 일본 빼놓고는 성공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모델을 가지고, 이거 성공 확률은 이제 5% 미만이죠. 이게 성공 확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율 95%가 나라를 아주 흔들리는 위험한 리스크가 동반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굳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저번 동영상에서 캐펙스 글로스 모듈레이트라는 말을 했죠. 이거 나오면 반도체 골로 간다고. 근데 어제 뉴스에서 이거보다 더 무시무시한 말들 막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쯤 되면 이제 반도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알만한 사람들은 반도체 피크를 금년도 1Q 내지는 2Q까지 보고 있죠. 모르는 사람도 모르고. 근데 거기다가 막 이제 방송이고 뭐 여기저기서 삼성전자 뭐 140억 영업이익 고사하고 240억 떠들고 난리를 쳤죠. 그래서 옥석을 가려서 보세요. 제가 답답한 게 처음부터 지수는 한 4,500선까지 끌고 간 다음에 조정을 3,200, 3,500 받고 건전하게 이렇게 슬슬 올려가면서 정권 후기에 5천 이상 갔으면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걸 뭘 초기부터 우격다짐으로 그냥 막 외국인 다 나가고 있는데 외국 자금 유입 없이 국내 돈으로만 그냥 돈을 미친 듯이 올려갖고 내부 회전만 하고 환율만 겁나 오르고. 자, 각설하고 제가 어제 상투 얘기하면서 수급 얘기했죠. 금투가 현물 1조 5천억 정도는 버려야 되고 외국인도 마찬가지 포지션을 취하고 그러면 이제 금투도 이제 타협하고 탈출하는 시나리오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선물을 2조 5천억 땡기고 있고 콜옵션 사고 있습니다. 해지로 풋 조금 사고. 이게 뭘 의미할 것 같습니까? 미친 듯이 시장도 올렸지만 하방도 방어하겠다는 말이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이번 물만 먹어라. 우리는 하방 방어하고 위로 다시 쏠 거다라는 전제 조건이 담긴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짜 나라 망합니다. 이 박스권 만들겠다는 의도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리고 이미 많이 요단강 쪽으로 무릎까지 들어온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남미꼴 납니다. 뭐 구독자도 없는 제 유튜버지만 뭐 누군가 보고 좀 말씀 좀 드려서 뭐 오류를 좀 교정하고 착각해서 좀 빠져나왔으면 합니다. 이건 뭐 단순히 주식시장 문제가 아니라 국가 존폐가 걸린 문제예요. 그리고 제가 다음 편으로 할 게 현대차 위기론하고 현대 로봇 이야기인데 이게 현대가 그냥 위기론 자체가 아니에요. 문 닫느냐 마느냐 정도의 수준입니다. 다음 편 기대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